네, 취업 고충 처리반 시간입니다. 네. 구직자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이분이 나타납니다. 어떤 분이죠? 언제 봐도 아주 듬직하신 네. 전미옥 대표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2013년 4, 4분기가 우리 앞에 짠 하고 펼쳐졌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0월, 11월, 12월 석 달이나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력 넘치게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특히나 취업 고민이 있는 분들 묻자 생존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 물어보시고 해답을 찾아가셨으면 합니다. 아, 네, 시원하시죠? 그러니까요. 취업 고충 처리반 또 듬직하게 이렇게 열어주셨는데요. 묻자 생존입니다. 많이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자, 전화 다 열려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문자는 샵 8181, 전화는 02-845-1901번으로 고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첫 번째 고민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미리 받아봤는데요. 음. 재권 씨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자기소개서를 쓰긴 하는데 기업마다 원하는 성향이 다르니 참 힘듭니다. 읽는 사람에 따라 기준도 다른 것 같고요. 자기소개서 작성 노하우, 신의 한 수 부탁드립니다. 예. 자, 기업 인사 담당자가 좋아하고 또 읽어보면 공감 가는 자기소개서가 정말 많은 자기소개서가 들어오지만 그중에 맞아요. 그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정말 아니야. 최악의 자기소개서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그런 것들 있죠, 대표님. 맞습니다. 네. 이 자기소개서에 사실 정답이 없어요. 예. 근데 읽는 사람 위주로 어쨌든 간에 한다면 최악으로 꼽히는 자기소개서 유형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너도 나도 비슷한 유형의 자기소개서. 이건 최악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꼽았다는 겁니다. 또 맞춤법이 엉망인 자기소개서도 성의가 없고 이건 정말 읽을 의욕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띄어쓰기 안 된 거는 그렇다 치고 맞춤법 글자가 틀리니까 진도가 읽고 싶은 진도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네. 또 거기에 이제 다른 회사에 지원할 때 쓴 것 같은 비슷비슷한 유형의 복사기형 자기소개서도 이 사람이 도대체 우리 회사를 뭘로 보고 이렇게 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것도 역시 최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입사 후에 뭐 어떻게 보면은 열정, 포부가 보이지 않는 자기소개서 또 너무 자기자랑 일색인 이 과장형 자기소개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개성이 강하다 못해서 너무 튀는 거. 튀는 게 좋고 그렇지만 차별화를 위해서 너무 튀다 보면 이건 역시도 파격형 자기소개서가 되면서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합니다. 사실 자기소개서라는 건 특정한 기업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의도를 가진 글이거든요. 근데 지원자는 무엇보다도 회사가 나를 채용하는 이런 이유를 분명하고 또 간결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쓰는 두 가지 의식을 하면서 써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쓰는 모든 항목이 또 내가 지원한 직무와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쓰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읽는 사람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결론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처음에 나오는 두 가지 방식으로 썼는가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쭉 일단은 초안을 써 내려가셨으면 합니다. 네. 네. 베낀 자기소개서가 최악이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어떤 기사 보니까 인사 담당자의 대부분이 베낀 자기소개서는 금방 골라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자기 얘기가 아닌 베낀 자기소개서는 좀 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 자기소개서 쓸 때 주의할 점 좀 자세하게 짚어주세요. 네, 아마도 자기소개서 쓸 때 주의할 점은 뭐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세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예, 이력서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을 다시 쓰지는 말자. 어떻게 보면 이게 지면 낭비가 될 수 있고 서로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내가 전공을 뭘 했다. 또 나는 우리 집에서 이남 일녀 중에 둘째 차남이다. 뭐 등등 해가지고 이력서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다시 자기소개서에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구태의연한 표현으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보면 귀중한 지면을 낭비하는 거 이건 또 문제가 되니까 지루하게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부정적인 서술을 하지 말자. 부정적인 서술이란 이런 거죠. 저는 아직 부족하지만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겸손의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네. 이 사람은 어쩐지 좀 자신감이 없다. 맞아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사실 부정적인 이런 서술을 처음부터 특히 도입부에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격의 장단점을 표현할 때도 자신이 지원한 직무를 표현하는데 좀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굳이 쓰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재무 직무를 지원하면서 제가 꼼꼼하지 못하고 좀 덤벙거리는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 이 성격적으로 재무 직무를 하는데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서술을 하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한번 심호흡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부정적인 거라면 맞아요. 또 정리를 한번 하시면 그리고 그것도 되겠습니다. 잘 얘기해놓고 마지막에 뭐 제가 두서없이 말했지만 아, 이런 네, 거 이런 것도 잘 또 얘기해놓고 불필요한 사족이 예, 될 수 있고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글자가 뭐 예를 들어 800글자, 900글자인데 그 글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귀중한 또 이제 글자 맞아요.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뭐냐면요. 나열식 표현을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연대기적으로 서술을 한다든지 어떠한 일을 한다든지 이런 나열식 표현이 아니라 어떤 활동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우고 어떤 부분들을 느꼈다. 그리고 어떠한 것들을 성취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어떤 능력을 갖췄다. 이 직무에 필요한 능력을 갖췄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쓰시는 건데요. 이 나를 알리는데 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과감하게 삭제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쭉 다 써놓고 난 다음에 걸러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어떤 것인지 우선순위를 좀 정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간결하게 하시고 또 문체 자체도 간결하게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거.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문장은 20글자를 넘지 말아라 그러거든요. 너무 길다 보면 읽는 사람도 숨가쁘고 그리고 어쨌든 나열식 표현으로 되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너무 감상적인 내용, 형용사를 또 남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인사 담당자들에게는 지루한 표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열식 표현, 너무 감성적인 부분들, 추상적이고 막연한 표현은 지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짚어주신 세 가지에다가 여기 하나만 더 오자 탈자 이런 거 맞습니다. 잘 점검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 이름을 쓴다든지 아니면 지원하는 회사 이름을 잘못 쓴다든지 이런 경우가 어이구. 의외로 상당히 많다고 의외로 합니다. 많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꼭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두 번째 고민 어떤 고민일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사실 경력상을 기술하는 게 힘들어요. 사회 경험이 없으니 경력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도 별로 없고요. 제 경험을 어떻게 하면 경력으로 잘 풀어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민을 주셨는데 네, 우리 홍선혜 씨가 정말 이 해당자답게 아주 애절하게 좀 읽어주셨는데 공감이 가니까요. 그래요. 어떻게 이거 쓸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 대표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소개서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경력 부분이거든요. 네. 네네네. 근데 이제 이 경력, 신입사원의 경력은 사실 사회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또 성장 과정이나 대학 생활 등에 대해서 기술할 때는 지원 분야에 대한 자신의 평소 생각, 또 평소의 관심사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쓰실 때 진정성 있게 쓰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이나 사례를 잘 녹아낼 수 있도록 이제 쓰시면 좋은데요. 일단은 이제 능력이나 직무 역량을 강화시켜준 자신만의 경험을 특별한 어떻게 보면 경험으로 스토리로 풀어내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생활들 중에 활동을 기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다 비슷비슷한 게 뭐냐면 어학연수 다녀온 거. 그다음에 또 해외여행 다녀온 거. 이거는 다 그렇죠. 비슷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굳이 내가 다시 쓴다 그래서 차별화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아르바이트나 혹은 이제 인턴 사원 경력이 가장 점수가 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아르바이트나 이런 인턴 경험을 직무 위주로 해서 쓰시는데 사실 뭐 여행이나 어학연수라고 할지라도 내 직무와 연관성을 가지고 풀었을 수 있다면 그 또한 또 구체적으로 기록해도 문제는 없죠. 그리고 또 이제 고민하는 게 뭐냐면 자기소개서에 이 아르바이트 사항을 기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맞아요. 또 고민을 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아르바이트가 이거는 그냥 단순히 정말 아르바이트고 단순 노동인 것 같은데 과연 이게 경력에 도움이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쓰는 게 좋다. 일단은 써라 라는 거 이제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이 아르바이트 경험을 자기소개서에 쓰는 거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인사 담당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자의 어떻게 보면 직무하고 아르바이트 경험의 이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칸을 다 빠짐없이 채워 나가시는 게 이제 중요할 텐데요. 인크루트 커리어 포털 인크루트에서
인사 담당자 234명에게 채용 시의 아르바이트 경력도 경력으로 인정을 하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거든요. 근데 인정한다는 답변이 82%나 나왔어요. 대다수네요. 예, 대부분이 네. 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본인이 원하는 직무와 연결이 될 때는 사실 이제 회사나 조직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도 적응 능력이 빠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업무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르바이트생을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만큼 아르바이트 경력을 쓰긴 하는데 경력상에 어떤 일을 했다, 무슨 일을 했다, 무슨 일을 했다 이렇게 나열식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서 어떻게 일을 했고 어떤 성과, 결과가 어떤 부분이 좋았다. 이걸 또 가능하면 숫자, 수치로 말해줄 수 있다면 더 좋은 자기소개서, 경력사항 쓰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자, 대표님 마지막으로 구직자들에게 힘나는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여전히 이제 지금 서류 접수도 하고 또 면접 준비도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이 지원 분야와의 연관성을 생각하시면서 전략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꼼꼼한 점검이 성공을 부른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탈자 하나라도 정말 잡아내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신다면 또 이제 4, 4분기가 또 멋진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아, 역시 정말 시원하십니다. 취업에는 해결사. 네. 네, CMI 연구소 전미옥 대표님과 함께 취업 고민 해결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